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아바타2 대장주 산다면 삼성이 투자하는 이 종목 2년 뒤 10배까지 가는데 내일 당장 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지속적으로 아바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바타2가 온다라고 하면서 뭐 한다? CJ, CGV 개봉 기대감의 장초반 강세다. 지금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바타의 흐름을 보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지금 아바타2가 뭐예요? 초기 5일간 좌석이 이미 대부분 매진이라고 합니다. 이 5일간 좌석이 대부분 매진뿐만 아니라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 아니라 관람객이 몇 명이다? 지금 D-Day 이틀을 놔두고서 관람객이 50만 명 예약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2 관련 수혜주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함께 그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아바타2에 대한, 사실 예전에는 영화가 흥행한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이 사실 그렇게 안 컸습니다. 단발성 이슈에서 끝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과거 기생충 때문에 그런지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좀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도 되는지 저거는 사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영화가 흥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배급사, 그 다음에 투자 및 제작사,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영화 흥행 관련 수혜주들은 보통 배급사라든지 투자 및 제작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배급사도 그렇고 투자 및 제작사도 그렇고 아바타2는요 끽해봐야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 그 다음에 14일 개봉하고 나면은 아마 끝물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강태공 또 뻘소리 한 해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좀 듣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배급사를 사는 이유를 먼저 좀 알아봐야 돼요. 영화 배급사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뭡니까? 알다시피 말 그대로 영화를 사다가 배급한다. 그냥 배급해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디오 배급이 됐던 DVD 배급이 뭐가 됐던 극장 배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보통의 이 배급사 같은 경우는요, 한국 영화의 경우 5대5 비율로 분배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영화의 경우는 6대4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사와 배급사 간에 나눠 가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보통의 영화가 흥행하면 관련주가 오르는 기본적인 이 원인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관련주가 오르는 거는 영화가 흥행한다. 그러면 뭐예요? 영화가 흥행한다는 거는 이 영화를 통해 돈을 번다는 거죠. 돈을 번다는 거고, 그 돈을 벌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실적 증가입니다. 실적 증가기 때문에 배급사도 그렇고 투자 및 제작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자, 배급사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게, 자, 우리나라가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인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배급사의 수익 역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아무리 잘 나가도, 자, 아바타 지금 기대감이 몇만 명이냐. 자, 사전 예약만 53만 장을 돌파했다. 그래서 아바타2가 올해 마지막 1000만 축포 터뜨릴 수 있을까? 1000만 관람객의 영화가 될 것인가? 라는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00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명 중에 1명이 본 꼴이에요. 그러니까 즉 1000만 관람객이라고 하면요,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고 굉장히 대박이 났다라는 건데, 자, 그런 영화가 대박이 났음에도, 자, 과거 배급사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1000만 관람객이 돌파했던 영화가 뭐가 있냐고 하면요, 최근엔 범죄도시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이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만 딱 예를 들면요. 자,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는 보면요, 배급사가 어디야? CJ ENM이죠. CJ ENM이고요. 이 관람객이 얘네가 1000만 돌파했는데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도시도 1200만인가 찍었는데, 자, 배급사가 메가박스 중앙이죠. 메가박스 중앙주 플러스 M. 자, 근데 얘네들, 자, 분명히 1000만 관람객 돌파란 건 영화가 우리나라 국내에선 굉장히 흥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CJ ENM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어떻게 해요? 깔짝 상승 나오나 싶다가 그대로 또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물론 이때 코로나 여파가 크긴 했죠. 자, 그러면은 범죄도시 2. 자, 메가박스는 콘텐트리 중앙을 봐야겠죠? 콘텐트리 중앙도 2022년 5월에 깔짝 나오다가 그대로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아까 말했던 그대로 배급사에서 볼 수 있는 뭐예요? 배급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 성장 모멘텀 역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급사가 무슨 이 1000만 관객 돌파했다고 주가가 2배, 3배, 4배, 5배,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화 흥행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배급사는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 어때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요, 배급사도 이제 국내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20세기 스튜디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뭐 투자, 지분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한 이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배급사마저도 우리나라와 연관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어렵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 투자 및 제작이라는 거예요. 왜? 배급이라는 건요, 수익이 우리나라에 제한되지만 투자 및 제작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이 영화가 판매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판매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눠 먹기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큰 기대를. 자, 그래가지고 과거에 바른손 ENA가 어때요? 영화 기생충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바른손이라든지 바른손 ENA라든지 이 두 바른손 시리즈가 장중에 종목이 뭡니까? 3배, 4배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3배, 4배.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뭐 하면 돼? 투자를 했다든지 제작사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애초에 외국에서 제작이 된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투자 및 제작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뭐다? 애초에 지금 아바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배급 및 제작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인 상승 파동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얘네가 아무리 흥행한다 하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배급과 제작을 볼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아바타가 흥행한다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거. 과거에 여러분들이 자꾸 모르는 것 같은데, 과거에 아바타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흥행했을 때도 배급 및 제작사가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어디가 움직였느냐? 자, 뭐라고 해요? 3D주가 움직였다. 아바타가 관객 1000만 돌파 눈앞에 있으면서 영화 제작사, 영화 배급사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뭐가 움직였다? 3D주가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어때요? 입체 영화, 3차원 입체 영화로서 3D를 굉장히 3D에 대한 이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잘 보여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바타가 이슈가 됐을 때, 흥행했을 때 3D가 움직였고, 그럼 이번에도 아바타가 이슈가 됐을 때 움직일 건 뭐예요? 이 아바타를 통해서 표현하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봤더니, 자, 13년의 기다림, 아바타가 돌아왔는데, 얘네가 뭐예요? 지금 아바타 같은 경우는 뭐를 나타낸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형태를 뭐 했다? 이미 영화 속에서 구상했다는 평까지 받았다. 누가? 아바타가. 자, 그러면은 이번 아바타를 통해서는 이 뭐다? 영화가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뭐 외국 기업의 외국 회사, 외국에서의 제작사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는 배급 제작보다는 메타버스 기술이 더 부각되면서 여기에 대한 미래 가치,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독 역시도 뭐라고 해요? 감독이 뭐라고 해요? 이 영화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다? 메타버스는 사람이 도전해야 되는 분야가 아니라 이건 기회다.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투자는 도전 과제라기보다는 기회 시장이기 때문에 인류가 붙잡아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속에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바타를 통해서는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메타버스 기술이 더 부각되는 게 굉장히 크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가 아바타 개봉과 함께 단발적 이슈로 끝났을 것 같으면 소개를 시켜드리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가 아바타를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제 뭐다? 다가오는 CES 2023, 2023년도에 뭐예요? 국제가전 박람회. 1월에 개최합니다. 1월에 개최하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새 키워드는 웹과 메타버스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뭐라고 하느냐? 매년 열리는 CES의 기업들은 가전과 정보기술 영역에 걸쳐 핵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데 업계에서는 내년 CES를 장식할 주인공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뭐 쭉쭉쭉 해서 3차원 어쨌든 그래서 뭐예요? 이제 CE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또 뭐가 부각된다. 지금 아바타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 추가 시세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다? 내년 CES까지 끌고 가면서 메타버스 관련 수혜를 통해 강한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연결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이 뭐예요? CES 메타버스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가 그럼 눈여겨봐야 될 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걸 살 것인가? 자, 뭐다? CES 최대 하두는 XR 헤드셋이라는 거예요. XR 헤드셋.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메타버스는 XR 헤드셋. 다른 걸 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XR 헤드셋 기억하세요. XR입니다, XR.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게 2년 뒤면 10배까지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XR 헤드셋 같은 경우는요, 삼성과 LG가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삼성, LG가 목숨 걸고 준비 박차하고 있고요. CES 2023에서 보여주려고. 자, 그러면서 관련 시장이 실질적으로 2년 뒤에 3배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게 말이 2년 뒤에 3배지 4년 뒤에는 몇 배까지. 내년 CES 확장 현실이 주목되면서 XR 헤드셋이 4년 뒤에는 10배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 갑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에서 XR까지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예요? 아바타 2라는 게 우리나라 한국 토종 기술로서 글로벌 관광객 5감을 사람 잡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내 기술 4DX, 스크린X 적용해가지고 아바타 영화 자체가 메타버스 영화지만 여기 플러스 뭐다? 우리나라 기술,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 기술 자체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감 만족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예요? 기본적으로 XR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타를 통해서 이 4DX 이러한 영화관이 결과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이 XR
메타버스 XR 헤드셋과 함께 이 증강현실, 확장현실에서 해서 오감 만족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아바타 영화 이후에 메타버스와 함께 XR까지는 분명히 내년 시장까지 해서 큰 시세 분출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XR 관련해가지고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좀 저는 늘 바닥에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보세요. 왜냐면 굉장히 개 잡주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해성 옵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차트만 봐도 동전주에 완전히 개 잡주죠. 자, 이딴 쓰레기 종목을 왜 소개시켜주냐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기 좋아요.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예요? 해성 옵틱스가 삼성 메타버스 사업 진출하는데 XR 기기지. XR 헤드셋이 뭐한다? 10배까지 성장하는데 거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대요. 핵심 부품을.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해성 옵틱스가 엮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실적도 봤을 때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상장 폐지 사유는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자산 총계가 좀 줄어들지만 부채 역시도 확 줄어들면서 자본은 늘어나고 있다. 자본은 작년 대비 확 늘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재무가 완전히 엄청난 쓰레기다 하기도 그렇고 최근 3분기도 뭐예요? 최근 3분기도 영업이 흑자 전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해성 옵틱스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이런 시황적인 종목의 추천주들 당장에 내년, 내후년 4년 동안 10배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 제가 늘 뭐하라 했어요? 매일같이 매수 매도나 하루에 3퍼 뛰기 5퍼 뛰기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하단에 클릭하세요. 하단에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1656분 들어와 계시죠? 1656분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자, 벨로프라는 종목을 이게 금요일에 들어갔어요. 이게 금요일에 들어갔다가 벨로프 잔량 1280 보면서 자율매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9시 11분에. 자, 그래서 금요일에 들어갔던 벨로프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벨로프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장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동부증권 차트가 이게 지금 또 소개되고 있어요. 벨로프가 오늘 여러분들 차트를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까지 12%까지 실질적으로 벨로프 오늘 장중에 1280 돌파하고 1315%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매매하면서 수익률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지금 다 수익 드렸어요. 여기서 거짓말로 드린 수익 없습니다. 벨로프 12%까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1280원 매수가가 1140원이었고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9일 금요일에 매수. 그러니까 당일 매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 매수가 안 돼가지고 뭐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고 어찌됐든지 뭐 3, 4일 걸리기도 하고 손절도 기록합니다. 손절 기록하고 있고요. 자, 제가 손절 받는데 기록 안 한다. 1600분 1600분 넘는 분들 다 나가고 없어요. 사기꾼 새끼하고 도망갑니다. 실질적으로 매도 사인 다 드리고 68개 종목 매수했어요. 68개 종목. 5개 손절, 지금 5개 손절. 그리고 63개 수익. 누적 수익률이 370% 돌파했어요. 370%. 자, 그렇기 때문에 100% 무료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여러분들이 리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무료로 매도 사인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